2년 정도 만난 전 남친이 있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네요. 그쵸, 좀 정신병이 있는 거죠, 사실. 그쵸? 그리고 이거 몰래 찍으려면은 오늘의 친절한 소송 사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. 2년 정도 만난 전 남친이 있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 갑자기 돌변해서 저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네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아니 진짜 이건 부들부들이에요. 사귄 정이 있는데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? 2년 동안 만나는 내내 나 몰래 영상을 찍었다는 거잖아요. 이거는 사이코죠. 그쵸? 이거 진짜. 그쵸, 좀 정신병이 있는 거죠, 사실. 그쵸? 그리고 이거 몰래 찍으려면은 일반적인 휴대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같은 거 별도로 설치해서 찍어야 되잖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몇 가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, 변호사님? 일단은 몰래 촬영한 것도 범죄, 그거를 배포를 아직 안 했지만 배포하는 것도 범죄, 그 다음에 그 배포를 가지고 협박 공갈을 하는 것도 범죄, 총 3가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. 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. 심신미약을 들고 나서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? 한국 법원에서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걸로 감형을 받을 생각은 크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런 범죄들이 좀 무서운 게 영상 유포가 한번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되는데 이걸 맞아요.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니까 맞아요. 그쵸. 아무리 한국에서 지우고 했다고 해도 어느 나라에 내 어떻게 영상이 갔을지 있을지 모르는 모르니까. 거죠. 그쵸. 이 남자친구분은 이렇게 계속 찍고 가지고 있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유포하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 같아요. 하나는 진짜 이제 본인이 약간 변태적 성향이 있어서 둘이서 같이 성관계하는 걸 몰래 찍었거나 하나는 안 찍었어요. 안 찍었는데 협박만 하는 거지. 그 정도로 이제 헤어지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그 정도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.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해서 협박을 해서 그 가해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막상 또 찍은 영상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. 오,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실형을 살긴 살죠. 그것도 실형 살 수 있죠. 왜냐면 안 찍었다고 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을 진짜 너무 괴롭혔잖아요. 악의적이고. 그쵸. 그것도 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협박죄라서 좀 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사연자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신과 헤어지면 제 부모님과 지인들한테 전부 영상을 유포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가진 협박을 다합니다. 2년을 만났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. 근데 진짜 어떻게 2년 동안 이걸 새까맣게 몰랐을 수가 있죠?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상담 오시거나 회사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연인 관계에서 악연으로 변경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어머. 저희 회사에서 처리했던 사건 중에 남자가 여자분한테 돈을 많이 좀 빌렸나 봐요. 헤어질 때쯤 돼서 여자한테 돈을 갚으라고 했죠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너랑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. 이렇게 협박해서 무마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어요. 그럼 변호사님, 영상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유포를 했을 경우에 처벌과 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협박을 했을 경우 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?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걸 유포를 하고 또 유포 전에 협박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행위 하나가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. 그것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. 다만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영상이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서 협박을 한 경우에는 그것도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이 됩니다. 전자의 경우보다는 처벌 수위가 좀 약하겠지만 그것도 죄질이 안 좋아서 좀 중한 처벌이 될 것 같아요. 실제로 이런 영상이 유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이트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삭제 요청이라든가 강제력을 행사해서 좀 삭제를 시켜요. 그리고 보통 이제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영역에 있으면은 요새는 뭐 디지털 장애사라든가 아니면 유포되는 영상들을 삭제해주는 업체들도 사설 업체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데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물론 말끔히 100% 다 삭제되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저도 디지털 장애사를 알거든요. 왜냐면 저희는 방송을 좀 계속 쭉 했잖아요. 보기 싫은 방송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동기들끼리 한번 알아봤던 적이 있었어요.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. 좀 비싸죠. 그러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? 왜 뭐 내가 디지털 장애사를 쏜 이 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그걸 해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. 이 건에 대해서 아까 형사 얘기를 했지만 민사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민사상 배상을 청구를 해서 받을 여지가 있겠죠. 보통 이렇게 되면 형량이 어떻게 돼요? 흔히 말하는 실형이라고 하는데
법정 구속돼서 교도소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오, 그나마 너무 잘 됐어요. 그쵸.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. 실형을 막- 살게 되면은. 그러니까요. 그럼 사연자분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, 지금 뭐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말 있을까?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라고 하셨어요. 와, 이게 정말 저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분들이라면은 약간만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할 때 내가 연락을 약간 주고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찍어서 유포한다, 협박을 한다, 이 내용을 정말 자세히 얘기하고 수사기관이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 영상들을 압수할 수가 있어요. 그 영상에 담겨있는 기기, PC, 서버 이런 것들 전부 다 압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조금만 싫더라도 현명하게 연락을 어느 정도 이어가면서 이 사람이 사는 집, 자주 쓰는 PC, 휴대폰 이런 것들을 경찰들한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. 조사받기 전에 불시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전부 다 압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게 제일 현명할 거예요 아마. 그래요, 맞아요. 지금 경찰에 저도 신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예, 제가 보기에도 신고를 하는 게 좀 두렵긴 하겠지만 뭐 유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그 가해자를 좀 약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신고를 해서 가능하면 압수수색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성관계 영상 협박을 받고 계신다면 너무 힘들어도 연락을 이어가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